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슬픈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1% 하락으로 마감하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1%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전날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은 또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어제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나스닥의 기술주 아마존은 또 신고가를 가면서 나스닥은 어제 0.63% 상승하면서 또 신고가를 달성하였고 유럽 증시는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결국에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지수가 내린 이유는 뭘까요? 네, 또 바로 그 뉴스입니다. 미국의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씨가 미국의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해서라도 2차 봉쇄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인터뷰에 한국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 끝난 다음 날인데 오늘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또 한 번 양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자세히 보시면은 개인분들이 코스피를 1조 원 이상 또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시장에 참여한 이유가 뭘까요? 그중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정치 테마주에 있었습니다. 먼저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두 다 정치 테마주를 매수하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개인의 매수 비중이 상당히 높았으며 일반적인 종목은 거의 상승하지 않고 테마주만 상승하며 상당히 재미없는 증시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계 증시는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정치 테마주만 움직이고 재미없는 증시가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다음 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오면서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53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1.3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다우가 상승을 했었죠. 어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상승 중이라서 출발은 좋았는데 장 중 후반에 갑자기 밀리면서 다우와 나스닥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자, 어제도 보시면은 제가 잠을 안 자고 다우와 나스닥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오전 3시 31분부터서 다우와 나스닥은 디커플링이 됐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1%대 하락을 하고 있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에서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또 한 번 나스닥은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마이너스 1.70까지 내렸다가 종가는 플러스 0.53%. 언택트 관련주인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은 구글입니다. 이런 주식들이 다 올라오면서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자, 언택트 관련주가 올랐다.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네, 어제 또 미국에서는 코다리19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에 6만 5천 명씩 늘어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2차 봉쇄령을 피하려면은 경제 재개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었고 다우는 1% 이상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전 세계 증시가 대통령 혹은 부통령 혹은 경제부 장관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경제는 지금 V자 반등을 보이고 있다 하니까 1% 이상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더니 이번에는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지금 경제 재개를 하면 안 된다, 봉쇄해야 된다 딱 한마디 하니까 또 1%대 내리고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면은 한국의 코스피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온다는 사실이죠. 얘네가 신고가를 갈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언택트 관련주는 따라가지만 그 이외 모든 주식들이 다 내려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고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없죠. 상승 종목이 코스피는 190 종목, 하락은 675 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96 종목이 내리고 상승은 368 종목.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나스닥이 신고가를 갔다 하면은 더 무서워요. 신고가 간 그 다음날은 무조건 나스닥이 내렸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네, 바로 이 영상이었죠. 미국 확진자 폭증에도 나스닥 신고가, 한국 증시도 나스닥을 따라갈까? 지금은 미국과 그리고 중화권 증시, 상하이 종합지수를 디커플링 되고 있는 게 한국 증시예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옵션 만기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아침에 들어가지 말라. 아침에 들어가면 진짜 확 물려서 나올 수도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부터서 외국인 기관 한 번도 안 사고 올 매도였습니다. 어제 그리고 이번 주 거의 개인만 계속 샀는데 개인분들이 하루에 지금 1조 원씩 사고 있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이거 보시면은 개인분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루 빼고 지금 거의 다 계속 샀어요. 코스피가 내릴 때마다 계속 사는데 매수 규모를 보세요. 1조 원, 이거 합치면 또 1조 원 넘죠? 거의 2조 원 넘게 돈을 써가면서 지금 코스피를 팍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분들은 똑같아요. 2200이 넘으려고 하면 들어가거나 2100이 깨지려고 하면 매수하거나 이 두 가지 포지션이 있으니까 금융투자가 아주 여러분들을 가지고 놀고 있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2200 근처까지 꼬드기고 그 다음에 옵션 만기가 시작하자마자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매수했던 물량을 다 떠넘기면서 결국엔 얘네는 또 단타치고 빠졌는데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 아니 상하이 종합지수가 오르면은 그때도 내리고 상하이 종합지수가 이번에 또 떡 나가니까 디커플링이 되면은 상하이 종합지수가 내리면 우리나라가 좀 올라줘야 되잖아요. 오늘은 상하이 종합지수가 2% 가까이 내리니까 한국 증시도 같이 내렸어요. 참 어처구니 없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라던가 원자재 영향도 있습니다. 환율 1200원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확진자 급증 뉴스 한 번만 나오면은 하루에 10원 20원 오르는 거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다. 매번 강조하죠. 1200원대 깨져봤자 외국인 안 들어와요. 지금 1200원대 잠깐 이렇게 또 올라왔지만 주말에 만약에 좋은 뉴스 만약에 또 연준 위원장이 나와서 FOMC 회의를 하기 전에 인터뷰를 예를 들면은 또 파월 연준 위원장이 나와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위기를 겪고 있다. 연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미국 기업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오늘 확 날아갈 수 있겠지만 그런 말을 할까요? 일단은 미국에서 어제 경제지표가 하나 나왔죠. 바로 매주 목요일은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되는데 131만 건이 나왔고 예상치는 139만 건이라서 이거는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급증 뉴스 그리고 앤서니 파우치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그냥 미국 증시가 와르르 무너졌고 유럽 증시도 어제는 영상을 찍을 때 장 초반에 상승 중이었지만 장 후반부에 다 내렸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제 장 초반에는 거의 0.5에서 0.3%대 상승으로 출발했던 유럽 증시가 전부 다 1%대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도 만약에 유럽 증시가 또 내린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유럽 증시하고 비슷하지 미국 증시라던가 상하이 종합지수하고는 비슷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주. 이게 지금 다우하고 나스닥이 오늘 되게 중요해요. 다우가 만약에 빠져서 오늘 이런 데까지 또 간다? 그러면은 다음 주 또 저점 테스트하러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런 데로.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이후에 항상 이렇게 횡보하면서 하락했던 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갈 동안 지금 모든 악재를 하나도 반영을 안 받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애플이라던가 아마존이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 데 실적을 발표하면은 분명히 미국 애들도 차익 실현을 할 거고
그리고 다음 주는 미국의 옵션 만기예요. 우리나라가 옵션 만기라서 정말 정신이 없었고 이번 주 코스피가 안 좋았는데 이 옵션 만기가 미국 애들도 똑같이 있습니다. 7월 17일 날이 얘네의 옵션 만기일 마지막 날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또 생각을 여러 가지 해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이 꾸질꾸질했는데 옵션 만기가 끝났고 이제 좀 해볼만 해지니까 미국이 옵션 만기에 들어가면서 다음 주 아침부터서 선물 옵션이 요동을 칠 수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어땠죠? 여기 보시면은 상승 중이었는데 하락을 하면서 떡락을 하는데 그 시간이 이제 우리 장 끝날 때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옵션 만기 때는 이 미국의 야간 선물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여러분을 정말 기진맥진하게 만들 겁니다.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또 더 정신이 없을 텐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동학 개미운동의 여파인지는 몰라도 더 세게 들어왔거든요. 1조 원 매수. 개인분들은 빠질 때마다 계속 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2150을 깨고 코스피는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셔요. 하이닉스 개인만 계속 사고 있죠. 하이닉스도 8만원 깨지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지? 이거 실적 발표까지 앞으로 좀 많이 남았잖아요. 일주일 이상 남았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되면은 또 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옵션 만기 끝나는 날 들어왔고 오늘 또 들어왔지만 우리의 금융투자가 지난주에 샀던 물량을 더 2배 이상 팔고 튀었죠. 거기다가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정말 심심했죠. DPC를 제외한 몇몇 종목들은 거의 반등도 안 나오고 4일 동안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다우가 내리면 보통 코스피는 내리고 나스닥이 오르면은 일단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코스닥 쪽을 노리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옵션 만기 때는 미국도 나스닥은 그렇게 지장을 받지 않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다음 주도 코스닥 쪽을 보는 게 나아요. 움직이는 쪽이 코스닥밖에 없고 코스닥 오늘도 신고가 찍고 내려왔잖아요. 신고가 찍고 내려와서 요 미국의 나스닥과 데칼코마니, 그럼 미국의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은 코스닥도 급락을 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의 자금이 박원순 시장이 사망을 해버리면서 정치 테마주에 돈이 너무 많이 쏠려버렸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한 종목 대부분이 정치 테마주였고, 정치 테마주로 돈이 쏠려버리면은 일반적인 주식들이 내리고 정치 테마주만 올라요. 근데 정치 테마주도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막 상한가를 말거나 급등을 하거나 좋은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장 막판에 그냥 꼬꾸라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건 왜 그러냐?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시간외를 볼까요? 써니전자나 이런 안철수 테마주 지금 시간에 보세요. 내리고 있어요. 왜 내리지? 지금 우리 증시가 내리고 있고 또 다음 주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을 보면은 미국 증시가 하락할 수 있을 텐데 왜 시간외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내리고 있지? 그건 당연합니다.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폭을 축소를 했고, 그리고 미국이 아닌 유럽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상승 중이니까 혹시라도 다우하고 나스닥이 오늘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 증시가 상승을 할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는 내립니다. 근데 지금 정치 테마주가 좋은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에요. 이건 음봉입니다. 음봉. 그러니까 장 초반부터서 플러스 22%를 시작해서 상한가를 만 게 아니라 거기가 꼭대기였고 그 뒤로 쭉 내렸다가 올라가는 척하고 막판에 빼버려서 정치 테마주가 좀 오늘 움직임이 너무 쓰레기였어요. 막판에 이렇게 빼버려서. 그래서 이게 고가에서 아주 좋게 마무리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위에 물리신 분들이 많아서 투심이 안 좋아서 던지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 테마주가 오른 주식도 있지만 박원순 씨 관련주는 오늘 급락이 나왔죠. 예를 들면 모엔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부터서 안 좋았고 마이너스 6.38로 하락으로 마감됐고, 그리고 성한 역시 박원순 테마주인데 하락, 토탈소프트도 역시 하락, 그리고 YG 플러스 역시 박원순 씨 테마주라서
와, 오늘 YG 엔터테인먼트가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VI 걸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시면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장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스크린샷만 보면은 1.52%밖에 안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7.32까지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3분 더 늦게 시작했어요. 3분 더 늦게 시작하고 종가는 마이너스 3.16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얘는 4만 원만 넘으면은 무조건 빼버린다. 이래서 기간 조정이 좀 더 있은 다음에 올라가면 모를까. 지금같이 좀 애매한 자리에서는 안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가 수급으로 잡혔다고 해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전혀 반등이 안 나오죠. 왜? 얘네의 주포는 기관인데 기관이 오늘 좀 팔아서 투심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코다리 19 재확산 뉴스는 엔터주에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돼요. 하지만 JYP는 또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 JYP가 오른 이유는 일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새 유닛그룹 니주. 얘네가 지금 오리콘 차트에서 1위 했다고 하면서 목표가 상향, 매수 유지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적 시즌에서 실적 까는 순간 여러분이 크게 하락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엔터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세요. 콘서트도 못하지. 거기다가 또 스트리밍이라던가 음반 서비스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뭐 온라인 콘서트 이런 거 빼고 없는데 지금 뭐 행사 거기다가 또 음반 판매 막 이런 것도 다 부진한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이제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실적 발표하면 여러분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데 JYP는 이상하게 하락장이 강했어요. 옛날에 2018년도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도 트와이스 뉴스에 계속 올랐거든요. 지금 JYP 같은 경우에는 또 니주 갔다가 올리는데 그때랑 자꾸 오버랩이 되네요. 지금 엔터주들은 악재 뉴스가 있어도 한한령 해체 기대감이라는 뉴스에 오르고 있는데 꼭다리에서 잘못 물리면은 2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이런 자리, 그게 바로 지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이제 위에 매물대가 별로 없겠구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보다 빨리 JYP 실적 발표가 언젠가 주담이랑 통화해서 그 전까지만 매매하고 이건 그때 이후에는 보지 말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 계획부터 짜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락한 대북주들 아난티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우리 스티븐 비건 씨가 2박 3일에 일정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보통 호재로 대북주가 막 오르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김여정 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일충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북주 섹터 특히 대아티아이라던가 최근에 잘 나갔던 남북 철도주가 다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스티븐 비건 씨 방안이라던가 저런 이벤트 때문에 미리 선침해를 해놓다가는 자칫하다가는 큰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3일 내내 비건이 방한한 이후로 계속 내렸어요. 오히려 비건이 방한하니까 오히려 김여정 씨가 저렇게 분노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거는 일상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막 선침해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보질 않습니다. 언제 무슨 이야기가 터지면서 증시가 급락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어느 정도 좀 현금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하셨나요? 매매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겠죠. 왜? 개인의 코스피 매수 자금이 1조 원이 또 넘으니까. 아침부터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좀 조촐을 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매수 잔량이 미국장이 내려도 막 10만 주 이상 쌓여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 횡보 내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이렇게 시간의 매수 대기 잔량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아까는 하락 중이었지만 장 초반에 시작할 때는 플러스여서 우리 증시는 어제 하락분을 반영받았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유럽은 뭡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3일 내내 계속 내렸는데 오늘 또 어제 회복하는가 싶더니 또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짜 두었어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번 주 수익금이 2천만 원 가까이 찍혀가지고 통장에 돈을 빼기 위해서 오늘 매매를 하면 안 되는 날이라서 어제 이렇게 DPC를 종가에 딱 매도를 했죠.
3시 19분에 종가에 다 매도를 해서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는데도 되게 마음이 편안하더군요. 하지만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왜냐면은 나한테 지금 억 단위 자금이 있으니까 내가 막 빠지고 있는 거 낙폭 과대로 잡으면은 대박이지 않을까, 막 이런 유혹이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오늘 무조건 쉬지 않으면은 일단은 탈모약을 사러 피부과를 못 가고, 두 번째로는 뭐다? 돈을 못 빼요. 지금 적금을 빼가지고 여기다가 넣은 거기 때문에 적금에다가 다시 돈을 넣어야 되는데, 돈이 지금 억 단위가 돼가니까 나도 컨트롤이 안 되고,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투자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오늘은 좀 관망하는 자세로 이렇게 관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 영상에서 제가 막 실전 매매한 거를 살짝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DPC를 공략을 했는데 전 DPC보다 알서포트를 너무 공략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 느린 종목보다는 알서포트, 매매했으면 얼마나 수익 났을까 막 되게 안타까워 했는데, 알서포트는 어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근데 여러분, 아침에 갭이 안 뜹니다. 갭이 안 떠. 이게 보시면은 한 호가, 아니 두 호가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자, 알서포트는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이 주식과 같은 섹터거든요. 그래서 어제 데이터 솔루션이 상한가를 가니까 얘가 2등 주자로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이랑 같은 섹터라서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 아침부터서 플러스 24.56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서포트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한 5% 갭은 뜨겠지, 이런 생각을 했으나 얘는 너무 쉬운 종목이 아니에요. 제가 상따나 이런 종목을 안 한 이유가, 얘는 지난번에도 상한가 말아놓고 25%까지 뺐던 전래동화 같은 이런 전래가 있거든요. 야생마 같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잡으려면은 종가 베팅으로 잡아라. 저도 지난번에 매매했을 때 종가 베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매수하기는 여러분이 너무 리스크가 커요. 지난번처럼 마이너스 25%까지 오늘 빼버리면 어떡할까? 오늘 금요일이라서 투심도 안 좋은데. 근데 우리의 용감하신 개미군단은 오늘도 대단했습니다. 오늘 또 알서포트의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개미군단이 이렇게 출동을 했고, 기관의 연기금도 살짝 매수를 했는데, 아직 연기금이라던가 여기 뭐 기타 금융, 그 다음에 뭐 보험 애들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외국인은 이렇게 팔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사.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날 팔았으니까 다음 주도 사겠지 하고 너무나 단순하게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다 안 팔았다는 점. 아직 10만 주 정도 외국인이 더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는 기간 조정을 상당히 많이 줘요. 좀 지루해. 이런 데서 보시면은 한번 뺀 다음에 일주일 정도 조정 줬죠. 지난번에도 올리자마자 뺀 다음에 일주일 정도 조정 줬죠. 이번에도 일주일 정도 조정 안 줄까요? 그리고 얘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관들의 레포트가 있는데, 실적 발표 전까지 기대감이 오르기보다는 실적 발표 전까지 여러분을 못 살게 굴면서 여러분의 물량들 다 떨구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빵 올리는 그런 좀 이런 지저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종목인데, 그리고 얘는 1,500원을 뚫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알서포트의 몇몇 행동을 보고 따라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이런 거. 이렇게 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대 9,900원대까지 밀렸다가 위에서 한번 빡 올라갈 때 이거 다 뚫고 최소 1,500원까지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종목은 그렇게 쉬운 종목이 아니에요. 상한가를 따먹어도 전혀 수익 구간을 주지 않고 밑에서 오히려 기다리고 잡으면은 잠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1,200원 찍자마자 계속 던지죠. 근데 사는 물량은 1,000, 던지는 물량은 10,000.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는 척하고 또 던지잖아요. 이거 보면은 오늘은 좀 던지겠구나,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려도 처음에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까 보면은 9,900원대 한 번 있었는데, 9,900원대 매수해가지고 진짜 직장인분들은 대응이 안 됐을 거고, 아마 일반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전업이라던가 손 빠르신 분만 됐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9,800원까지 내려갑니다. 여기 이런 데 다 무시하고 9,800원 이쪽까지 빠져요. 여기서 버텨주는 척 하다가 9,800원 쭉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9,900원 다 깨버리고 2% 손절료를 쓰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손절을 쳤을 텐데 개인이 손절이라던가 이런 거 하자마자 매수가 갑자기 이렇게 빵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린다? 10,000원대까지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무조건 흥분합니다. 여기 4억, 여기 4억, 8억 들어왔네? 최소 1,500원까지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서포트 제가 많이 매매했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쪽 주체가 아니라 두 쪽 주체에서 샀는데 한쪽은 팔고 한쪽은 사고 근데 한쪽에서 사는 쪽도 그렇게 세게 안 사.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잘 안 사는 애들이라서 아침에 한번 밀리면 진짜 호되게 당할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까 그 물량을 확인하고 착각에 빠져서 이렇게나 매수를 많이 하는 거죠. 여기서 막 사도 5천주 만주 이렇게 외국인 기관은 던지고 있고 여기서 또 사서 올라가. 또 올라가는데 잠깐 여러분들이 신기루에 빠져요. 여기서 계속 매수만 들어오네. 그리고 막 10,000원 돌파하고 올라갈 것처럼 계속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익절을 못해. 왜 익절을 못하냐면은 이거 어제 상한가 가고 거래량이 저만큼 터졌는데 오늘 장도 안 좋은데 이 종목 보내야지. 언택트 수혜주인데 원격 관련주인데 데이터 솔루션이 아까 시작하자마자 플러스 24%에서 시작했는데 얘는 설마 10%는 올리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물량 이렇게 들어온 거 보고. 자,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은 과거에 얘를 매매를 해보거나 봤어야 돼요. 저는 여기서 이 장면들을 봤어요. 마이너스 25%까지 뺐을 때, 마이너스 15%까지 뺐을 때, 이때를 다 관찰해 보니까 잠깐 한번 여기까지 쫙 올려주고 뺐는데, 오늘도 보면 2% 정도 올려놓고 뺐어요. 그때 했던 짓거리를 또 한 번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하니까, 차라리 1,500원 돌파한 다음에 들어가보자 이 생각을 했지만 1,500원은 커녕 1,250원에서 밀려서 빠졌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수하려면 차라리 1,500원 이후에 매수를 했어야 돼요. 이때는 이렇게 던지는 거를 못 느끼잖아요. 여기서는 던지는 걸 못 느껴가지고 위에 호가가 얇았단 말이에요. 1,200원 위에 호가가 얇아가지고 1,500원만 물량이 쌓여있으니까 다 이런 데다가 호가 안 걸고 이 위에다가 걸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못 팔아요. 이게 막 빨강색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은 더 올라가겠지. 하지만 외국인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려면 또 어디서 사요? 이런 데 밑에다가 막 호가 걸어놓고 매수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쪽에다 팍 폭탄 물량을 던지고 그러는 건데 이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없이 그냥 차트 보고 뭐 매딜선 보고 그냥 매매법 배워서는 여러분이 절대 못해요. 이걸 지금 몇 번이나 해봤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밀리는데 한 번 탈출 기회를 또 줬단 말이에요. 한 10시쯤에도 한 번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탈출 기회를 줬는데 탈출 못하신 분들은 안 돼요.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이게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면은 뭐 쌍바닥을 찍어가지고 이제 이쪽에 팍 날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막 책에서 보거나 유튜브 다른 사람 영상에서 본 막 쌍바닥 여기서 바닥을 찍었으니까 이제 올라간다 막 그렇게 공식으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을 소액으로 이전에 매매했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다 적용된다면은 누가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다닙니까? 그냥 차트 몇 개 보고 그냥 동영상 몇 개 보고 돈 다 벌지 뭐할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뭐할로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럽니까? 주식이 그렇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모두가 쓰는 매매법, 모두가 아는 공식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성을 다 노트에 적어놓고 나중에 또 그걸 참고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뭐 깡통을 차거나 아니면 돈 조금 벌었다고 투자금 키웠다가 한번 때려맞고 그냥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그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식 경험을 쌓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막 이런 거를 소액으로 하면은 만약에 막 5,000원 벌었다고 생각을 해봐. 3시간 동안 일해서. 그럼 최저임금보다 안 되네? 주식하는 맛도 없네. 막 하면서 투자금 그냥 막 올리거든요. 자기 친구는 막 몇천만 원 벌었다. 막 저 같은 경우에도 3일 만에 막 2천만 원 번 거 보면은 눈 돌아가고 투자금 키우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지금 억 단위로 갑자기 지금 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해서 통장에 든 돈을 빼려고 지금 하루 정도 쉬었는데 쉬어도 오늘 몇 종목이 보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저거 내가 매매했으면 잡았을 텐데. 이런 거 보니까 사람의 욕심 끝이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던진 매동을 보고 지금 벌써부터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돼요. 주말에는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지금 이거 매동 보고 이때처럼 또 올리겠지 하면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위험한 발상입니다. 위험한 발상. 지금 시간에서 작전 치는 애들이 아까 뭐 신풍제약이 오늘 잘 나갔으니까 신일제약, 텍사메디손 이런 거 갖다 장난치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보세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벌써 4%까지 뛰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또
갭을 이 정도까지 띄워놓을 생각인데 오늘 외국인이 살짝 샀다고 이게 들어온다라. 오늘 신풍제약이 장이 안 좋으니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젠 같은 신시인 신일제약을 올리려나 아니면 저렇게 시간에서 장난치고 잠깐 갭 띄우고 빼려나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13,000원에서 계속 찌질거리면서 지금 있다가 지난번에 올라가나 싶었더니 지수가 밀리면서 내려갔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도 지수가 밀리는데 어제 오늘 다 살아남았죠. 그래서 잠깐 기대 심리가 있어서 막 이런데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얘는 윗꼬리 전문가입니다. 윗꼬리 전문가. 상한가를 만 적도 있지만 상한가 말자마자 바로 빠져버리고 상한가 많은 척하면서 뺐던 적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막 이게 주가가 막 10% 20% 떠있다. 그러면은 상한가 따먹기 한다고 중간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그 전날에 산 사람들 보유자들의 영역이에요. 얘는 그 텍사메디손이라고 스테로이드 치료제가 코다리 식구에서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 영국에서 레포트가 나와서 오른 건데 솔직히 저는 저런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도 안 되고 기대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뭐 상식이 통하는 시장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또 DPC 방탄소년단 관련 소식도 있는데 방탄소년단 4집이 상반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앨범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 또 DPC가 막판에 상승을 하더군요. 근데 DPC는 좀 기간 조정을 줘야 됩니다. 하루 빼놓고 지금 다 올랐어요. 오늘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이걸 봤을 때 여기거든요. 여기서 여기 먹어봤자 1% 약간 넘는데 이 수익 먹으려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도박수가 많고 오늘 금요일이라서 제가 안 했는데 DPC 오늘 지겹더라고요. 여기 1440원까지 내려갔는데 여기서 올라갈 때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걸 보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피부과를 갔어야 되는데 피부과도 오늘 못 갔어. 이게 돈이 있으니까 1%만 먹어도 100만원 2% 먹으면 200만원이니까 자꾸 막 잠깐만 해볼까? 잠깐만 들어가서 이거 살짝 먹고 나와볼까? 11시 반 매매로? 2시 반 매매로? 하다가 결국에는 11시하고 2시 지켜보다가 못했거든요. 11시에 만약에 얘가 이렇게 꼬그라졌다. 그러면은 오늘 장이 안 좋네 하고 그냥 피부과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피부과가 1시 반에 열어가지고 여기서 딱 치고 올라가는 거 보고 할 걸 그랬네. 이때 매매를 할 걸 그랬네. 역시 11시 반 매매가 짱이다. 11시 때 어떻게 이렇게 반등이 탁 나오는데, 이걸 할 걸 그랬어. 그럼 2시에도 반등이 나올까 했는데, 2시에도 반등이 나와버리니까 사람이 돌아버리겠는 거야. 이거를 했으면은 최소 1.5%면 1억 넣었으면은 150만원? 하면서 막 되게 자책감도 드는데, 사람이 진짜 간사하지 않아요? 수익을 못 본 건데도 사람이 좀 답답하고 화가 나요. 그리고 오늘은 정치 테마주들만 다 움직이는데 진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씨 관련주죠. 원래 오세훈 씨가 무상급식을 하자 이 이야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된 거 아시죠? 무상급식을 찬반 투표를 했는데 본인이 져가지고 시장직을 사퇴해가지고 박원순 씨가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진양산업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진양화학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따라갔는데, 자, 이제 다른 주자들이죠. 홍정욱 씨 관련주는 뭐 디지털 조선이나 이런 게 있는데, 디지털 조선 자체는 상한가를 잘 못 가는 종목입니다. 상한가를 잘 못 가고 상한가를 간 적도 거의 없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는 나오지만 상승세가 이렇게 빵빵빵빵 좀 이어가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홍정욱 씨 관련주인 KNN이라던가 이런 데는 안 가고 여기서 또 치고 다음번에 막 32,000원대 이럴 때 깨고 올라가나 안 가나는 다음 주 뭐 출구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음 주에 차기 서울시장 후보를 누가 고르느냐 막 그런 거 하면 갈 수도 있을 텐데 KNN이라던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11%까지 올라놓고 오늘 빠졌고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가던 종목들이 오히려 안 가고 지금은 좀 더 가벼운 종목 위주로 움직입니다. 알렙이 안철수 관련주지만 오늘 별로 못 가고 써니전자가 간 이유가 뭐다? 써니전자가 더 시총이 작고 가벼우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알렙은 오늘 17%까지만 올랐다가 이렇게 빠져버렸고 써니전자는 막판에 투매가 나왔어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판에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상한가를 말지 알고 잡으러 가거든요. 이게 22%인가 23%에서 계속 와리가리 치니까 상한가 가겠구나 하고 이런 데서 따라 들어가. 3시 때. 따라 들어가니까 바로 딱 빼버려가지고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 양봉이었던 음봉으로 전환했어요. 종가가 플러스 19.47인데 위에 27.96에서 하락한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후보에 과연 나올까요? 일단 저는 좀 상상이 안 되네요. 유시민 씨가 오늘 정말 대박이었죠.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 정치에 관심이 없다 했는데 보혜양조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어요. 근데 아까 2시 이후에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종가가 11.11로 끝났는데 정치 테마주가 오세훈 씨 제외하고는 그렇게 힘을 쓰는 놈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미국 증시가 떡락이 나온다? 그럼 다 다음 주 정치 테마주로 돈이 갑니다. 저는 정치 테마주 움직일 때가 제일로 싫고 매매를 안 하는데 지금 나스닥 S&P 500도 다시 또 하락폭이 높아졌고 유럽 증시도 지금 하락 전환하는 거 보니까 다음 주 또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면서 좀 재미없는 장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습니다. 주말에 이런 뉴스가 안 나와야 됩니다. 존스 호킨스에서 코다리 확진자가 급증을 했다. 또 한 번 2차 봉쇄를 해야 된다. 막 이런 뉴스. 특히 지난번에 독립기념일이었잖아요. 미국의 독립기념일 이후 확진자가 폭증해가지고 지금 봉쇄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막 레포트 나오고 그러면은 다음 주 아침부터서 우리 밀리고 나스닥 S&P 500 야간 선물도 떡락으로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런 애들만 막 급증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데 이런 애들 지금 보시면 알죠. 윗꼬리 전문가예요. 윗꼬리 전문가. 올릴 때는 20% 30% 이렇게 올리고 시작을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빵 빠지고 그리고 일요일이라던가 토요일날 분명히 경제 뉴스 나올 겁니다. 차기 시장 후보는 누가 될 것인가 설문조사 그 설문조사 1, 2위가 다음 주 시작부터서 갭을 많이 뜨고 시작하겠죠. 근데 지금 이런 애들은 시간외에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시간외에서 반응이 없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유럽장이 플러스로 시작하네? 그러면 다음 주 미국장이 플러스로 시작하지 않을까? 급반등 나오고 다음 주 시작하자마자 정치 테마주 급락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러지만 반대로 오늘 미국장이 떡락을 하면은 이런 애들만 플러스로 시작하고 또 시작할 거예요. 플러스로 또 나올 텐데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인 시젠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막 상한가를 갈 거라는 생각하신 분이 있나요? 23%, 24%까지 올랐다가 계속 밀리면서 내려오는데 시젠은 지난번에 뭐 실적이 좋을 것이다 상한가를 한번 갔던 적 그리고 기존의 상한가를 많이 갔던 적이 있었고 지금 물량 매물대 다 흡수해서 위에 저항대가 없지만 이 기관 애들이 그동안 모아놓은 물량을 오늘 다 팔고 우리의 적 금융투자가 폭탄 매물을 투하하면서 결국에는 플러스 15%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웬만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못 말고 다 빠져버리더군요. 이런 종목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냐면은 자기가 지금 큰 손실을 봤어. 그래서 한 종목을 손절을 하고 얘가 지난번에 상한가를 갔으니까 이번에 상한가 가겠지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고 매수를 합니다. 막 플러스 20% 정도에. 그리고 나서 상한가 말면 10% 그리고 그 다음날 갭 뜨면은 한 20% 먹겠지 하고 막 그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상한가 갈 것처럼 보여주고 빼버리면은 멘붕 옵니다.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10% 손실이고 KPS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찍을 뻔했지만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왔어요. 이런 종목도 지난번에 이렇게 상한가 가서 갭 뜨는 거 생각하고 오늘 딱 들어가신 분이 있을 텐데 시간 외에서 반응이 없어요. 개인만 샀고 그래서 오늘 막 급등한 종목들이 지금 시간에서 다 안 좋다는 점.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다시 갭 상으로 시작하려면은 오늘 미국장이 안 좋아야 돼요. 지금 또 다우하고 나스닥 S&P가 또 빠지면서 유럽 증시가 전부 다 하락으로 전환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가 오늘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으니까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내일 올라오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다음 주 정치 테마주의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한다면 아침부터서 한국 증시는 정치 테마주에만 수급이 쏠리는 재미없는 증시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주말에 차기 시장 후보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서 당선 1순위가 나온 후보의 주식은 또 아침부터서 갭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지난번 유시민 씨처럼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라던가 서울시장 후보에는 나갈 생각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 주식은 바로 급락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다음 주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다음 주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인데 야간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변동이 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다 해서 주식을 함부로 매수하면은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미국장이 시작하고 야간 선물과 다르게 하락할 수도 있고, 이러한 장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 만약에 미국에서 무언가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다음 주 한국 증시는 또 이번 주처럼 횡보 내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김다명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